네. 지금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저희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이 건설 노조에도 전임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심에서 모두 다 졌습니다. 현장에 없으면은 전임비를 주지 말아라 판결이 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 우리가 방송 한번 했잖아요. 진보당 당대표가 네네. 전임자로 해서 네. 외국으로 놀러 갔는데 네. 그때도 전임비가 꼬박꼬박 타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미쟁이, 철근공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먹물들이 왜 우리한테 상납받아서 일 안 하고 우리를 지휘하고 네.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조합비를 내느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내가 여러 명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노가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무게에 앉아서 목에다 빨대 꽂으면 안 되고 네. 두 번째 전임자라는 거 뭐냐? 1년 평균 일하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 현장은 뭐 3개월 또는 한 달, 6개월 이렇게 이게 짧아요. 그래서 전임자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건데 네. 현장마다 전임자가 있는 건 이것은 조사해봐야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 표를 보시면은 2023년 12월 이 중노위 재심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모두 다 사측 승소입니다. 네. 저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할 가치도 없는 거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건설노조 이런 것도 보고 또 제가 네. 민주노총 시무식 요번에 1월 2일 날 네. 그것도 한번 봤어요. 네네.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셔요? 윤석열 퇴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은 네. 왜 해야 되냐? 네. 대한민국의 근본 전환. 요번에는 네. 작년하고는 또 전환을 바꿨어요. 작년에는 체제 전환. 네. 요번은 근본 전환. 근본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 네. 자본주의 체제예요. 이것이 근본이에요. 네. 이것을 전환시키겠다. 뭘로? 사회주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을 약간 바꿔 약간 게으르네. 좀 새로운 거를 해야죠. 근본 전환을 하겠다. 이것이 2024년 네. 민주노총 그 시무식의 주장이에요. 윤석열 퇴진하여 네. 대한민국을 근본을 전환하자. 아, 근데 이 사람들 쓰는 단어들이 진짜 한국에서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빨리 윤석열이 퇴진을 해야 된다 하는데 민중 이런 거는 요즘에 누가 쓰나요? 근본을 전환하자. 참. 아니 근본 그냥- 전환이 아니 우리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바꿔요? 그냥 본인들이 북한에 가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안 받아주나 봐. 왜 안 받아주지? 일 잘하게 생겼는데 거기 받아주세요. 가면 옛날에 박헌영이처럼 네. 그냥 또 미제 뿌락지로 아. 모여서 아우셔. 아오지 한강 보내면 일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짝사랑 하는 것은 어.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로 쓰는 거라니까요. 네, 참.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을 어지럽히지 말고 이렇게 정말 근본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북한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비리. 이 노조의 비리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우정 노조의 간부들이 조합비를 가지고 해외로 골프를 가고 상납까지 했다고 합니다. 골프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호텔 숙박비, 식비 같은 네. 경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용돈 상납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캠핑 용품, 휴대용 전화 용품 같은 경우도 결제됐고 네, 특히 그 전남지방본부 조합비 계좌 내역에 따르면은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면서 거둔 정기회의 축하금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사용됐다. 네. 이런 게 전부 경찰의 수사에 다 나왔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22년도 말 23년 초에는 이런 비리 기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화내면서 계속 이렇게 전달해드렸잖아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이거 왜 끊이지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약자의 네. 우산이 돼야 되는데 네. 강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거나 이념으로 해서 김정은을 흠모하는 거나 네. 이런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저런 걸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조합원은 조합원끼리 평등한 관계에서 네. 간부와 조합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만 다를 뿐이지 저런 식으로 1,000만 원씩 상납받고 이건 돌려받기예요, 뭐예요? 이게 1,000만 원씩 상납하면 위원장은 또 통장으로 1,000만 원 돌려주고 이게 뭐예요? 폰치 사기입니까? 저게 부패 골이에요. 저게 내가 노동운동 한 네.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좀 쪽팔려요. 저러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이동호 위원장이라는 사람인 거죠. 네,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참 이게 노동조합이 저러면 안 돼요. 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 조합비 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법니까 조합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노동조합 쫙 네. 큰 노조, 대기업, 공기업 저런 데는 특권에 쩔어가지고 네. 저 모양으로 가니 저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저런 데는 없어져야죠. 참 한심해요, 한심해. 네. 여기 한국노총 그 산하에 있는 노조죠? 한국노총은 부패, 민주노총은 종복. 예. 한국노총 언제 우리나라 정신 노동운동 차립니까?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총장님이 계속 한국노총 예쁘게 봐주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네. 이거 그리고 오늘 그 초반에 이재명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노조에서 또 공공의료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포기하면 안 된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놔라. 공공의료는 네. 이재명이가 포기했죠. 그렇죠. 지방병원은 멀쩡한 거 놔두고 이상한 이유, 이게 근거가 없어. 네. 왜 서울로 이송하냐? 가족들이 원해서예요. 네.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중상을 입었다는데 중상을 입으면 그 병원에서 해야죠. 왜 헬기 타고 멀리 더 시간을 걸립니까? 헬기를 탄 건 빨리 가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요? 김혜경 씨가 초밥을 갖다 날라야 되는데 부산이 너무 멀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이 이게 그래서 공공의료를 망치려고 하는 건 뭐냐? 네. 당 대표부터 네. 지방 그 부산 대병원을 개 무시하고 나 서울 대병원으로 갈래. 이게 뭐냐면은 국민 여러분 아프면 서울 대병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세요. 네. 동네 병원 가지 마세요. 지방.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정말 이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죠. 언행불일치. 입으로는 막 이렇게 지방 의료를 뭐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느리고 많이 뭐 사람들이 써야 된다 하는데 본인들 정작 안 가. 서울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전에 막 일본을 욕하면서 도쿄에 집 있고 그죠. 막 그 뭐 제국주의 미국을 타도하자면서 얘가 미국에 학교를 다녀. 가죠. 아니, 달러를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달러를. 달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 민주당이 얼마나 주장했나요? 네. 그 외상센터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대병원은 외상 권역센터가 아니에요. 부산에- 그 아주대병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대병원 가든가 아니면은 녹색병원 좋잖아요. 거기 좋아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뭐만 하면 녹색병원 가지 나는 않습니까? 단식 전문 병원 네. 이런 얘기는 네. 보도 듣도 못했어요. 세계 어디 그런 나라가 있나요? 단식 전문 병원? 나도 처음 들어봐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거 이번에는 안 가지? 이 언행 불일치, 뭐 입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 민주당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잘해야 네, 정치인들이 조롱받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로 저렇게 폭력으로 테러를 당했을 때는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건데 네, 저걸 놔두고 서로 이것을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이 삼류 정치 때문에 이 사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똑똑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절대 이 민주당의 그 위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입으로는 다 뭐 지방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안 가거든요. 아니 네티즌 수사대가 대단하더라고. 그 네. 찌르는 순간을 10배속, 20배속 이렇게 느린 촬영을 다 해서 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저게 칼인지 아닌지 금방 알고 당연하죠. 저게 막 중상인지 아닌지 금방 알고 다 알게 돼 있어요. 정말 그 뉴스에 나왔던 뭐 18cm의 칼이었다고 하면 그 속도로 만약에 그 18cm의 칼이 찔렸다면 이재명은 정말 생사를 오고 갔을 상황이에요. 정말 요단강 위험했어요. 건넜죠. 네. 이게 정말 거짓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네. 그때 그 찌른 사람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를 유튜브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뭐 종이로 둘러싸여 가지고 근데 거기에 피도 안 묻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칼은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종이였기 때문에 빛이 다 흡수가 돼요. 이게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칼이 아니라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젓가락가 있냐. 그런 나무 젓가락. 어. 근데 사실 나무 젓가락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그렇죠. 하면은 연필 네. 같은 경우도 찌르면요 네.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칼이 아니어도. 그 존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필 같은 걸 그 흉기로 사용하거든요. 어디서요? 그 영화에 있어요. 아, 존윅. 그래요? 네. 내가 봤을 때 이런 연필로 찌르면은 큰일 나요, 정말. 이런 목 찌르면 죽을 것 네, 같아요. 큰일 나죠. 치명상이죠. 네. 송곳하고 똑같아.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떤 의사 의자고 없는 의사가 막 중상이라는데 그러면은 부산에서 계속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여러 언행. 네. 그리고 여기를 막 이낙연 신당 못 가게 덮어 씌우고 이경희처럼 윤석열이가 배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덮어 씌우려고 네. 하는 이런 저질 정치가 이 당대표를 테러한 이 본류를 흐리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 폭력 찬성하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저거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요, 정말. 근데 그것을 의젓하게 또. 요상하게 활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다가 자책골 네. 이것을 자충수를 두는 게 현재 민주당의 행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또 이상한 뉴스로 핫했는데, 근데 국민노조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좋은 뉴스 해야 네. 되는데 자 네. 헌법 제33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가입해 주셔서 저의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